먼저 이필훈 선생님이 토론을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발표자이신 이영인 선생님이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종합토론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필훈 선생님이 토론, 그 다음에 그 토론에 대한 답변으로 토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절차는 종합토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 부탁드립니다. 소개받은 이필환입니다. 이영진 선생님 논문 발표 잘 들었고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론 자체도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그 어떤 방법론하고 좀 다른,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문헌학적 방법론에 기반해서 그 명상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그 일반적인 명상 연구 발표하고는 확연히 다른 발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소외된 게 아니고 이영진 선생님 표현을 빌리자면 강요된 소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 매뉴스크립트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컴퓨터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연구 방법론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외국 나와가지고 배워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그 한국 사회에서 문헌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비판 교정본과 관련된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에 대해서 연구 활동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자료집에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에 시간이 좀 괜찮은가요? 예, 그럼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욕은 수행자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번뇌로 제시되는 욕망이기도 합니다. 이는 비단 수행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영진 선생님은 이러한 흥미로운 주제를 육아사지론에 나타난 성욕 관련 개성과 주석을 통해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본 논문의 성격부터 살펴보도록 하면은 본 논문은 1차적으로 문헌학에 기반한 논문입니다. 말하자면 명상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문헌학도 텍스트 교정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방법론으로 접근한 연구입니다. 본 논문은 온강학술상에 선정된 논문입니다. 온강학술상은 명상 관련 우수 연구를 시상하여 관련 연구자의 의혹을 고취하고 명상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논문은 문헌학 연구라고 하는 측면이 주된 측면이기에 일명 관련이 적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 내용을 보면 성욕과 자만이라고 하는 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를 제거하는 구체적인 해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본론에 해당합니다. 흔히 명상 연구하면 문헌학적 연구 방법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되는데 본 논문은 문헌학적 연구 방법론을 통해 명상을 연구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논문은 결론을 제외하고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에서 3장까지는 육아사지론에서 주제와 관련된 개성에 대한 문헌학적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3장에서는 개성에 대한 비판 규정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성에 대한 번역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주석의 내용을 토대로 성욕과 암환의 내용을 어떻게 대치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본 논문의 대략적인 논의의 내용이라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평자는 먼저 고백하자면 문화학적 연구 중 특히 논자가 진행하고 있는 비판적 텍스트 읽기와 같은 연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있천합니다. 그렇게 이에 대한 논평이 어렵다는 점은 먼저 밝혀둡니다. 그리고 본 논문은 명상 연구로 선정된 것이니만큼 논문의 명상 관련 부분을 통해 그 의미를 밝히고 논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논문의 주제는 성욕과 자아의식에 기반한 암환입니다.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개성은 바기샤. 바기샤는 빨리어로는 방기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해당 이 내용은 상히타니까야 제1권에 보면 그 방기샤 상히타라고 있고 거기에 아난다수타라고 하는 작은 경전이 있는데 그 내용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바기샤라는 존재가 성욕으로 괴로워하고 이를 아난다 존재에게 대처법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난다의 가르침에 대한 주석의 내용을 논자는 6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히타니카야 1권에 나오는 개성과 동일합니다. 논문에서는 아난다의 가르침을 주석의 내용을 토대로 5가지로 구분합니다.
처음에 회피, 두 번째 부정관, 세 번째 괴로움의 관점에서 재행의 덧없음을 보는 것, 네 번째 무아의 관점에서 재행의 덧없음을 보는 것, 다섯 번째 무상산매를 갖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정관은 앞서 선생님이 발표하시면서 관상과 언어적 개념 이 두 가지로 또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논자는 부정관의 내용 중 이를 언어적 개념으로 관찰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성문지의 저자들 혹은 편집자들은 이미지, 영상을 떠올리는 관상법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의 경우는 이와 작은 동그라미 2죠. 자신이나 타인의 몸을 관찰하는 것, 언어적 개념인데요. 와 마찬가지로 언어적 개념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관찰한다는 점에서 동일함을 지적하면서 주석가는 성욕을 매개로 하여 사성자와 시비연기를 결합하려는 창조적인 시도를 보여주겠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의 경우는 강한 성욕을 지닌 사람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요. 오의 경우는 무상선멸만이 성욕의 잠재적인 성향을 뽑을 수 있다는 주석가의 설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자는 오의 내용에 해당하는 개성에서 만화하느사야라는 복합어를 자만의 잠재적 성향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음에도 주석가는 이를 자만과 성욕의 잠재적 성향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본래 의도와 다른 강요된 해석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량부의 사상과 유사한 초기 유관파의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개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5가지 성욕의 대처 방식입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저에게 주어진 의미를 다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정관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선생님은 주석가들이 시신의 부패 과정인 부정상은 관상으로 신체에 대한 관찰은 언어적 개념을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4년처 가운데 신념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념처에서는 신체에 대한 관찰에서 시체의 부패를 관찰하는 순서로 되어 있다는 점만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주석가의 설명과 다릅니다. 염초계형의 연구들을 보면 신체에 대한 관찰을 심상수행과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논자의 설명처럼 여기에는 언어적 개념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관상적 측면을 같이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0페이지인데 지금 자료집에서는 몇 페이지일까요? 몇 페이지죠? 자, 밑자 이거는 확인을 못했는데 C에서 이거죠. 그러니까 18페이지, 17, 18페이지. 17, 18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석가는 성욕을 매개로 하여 사성자와 시비연기를 결합하려는 창조적인 시도를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초기 경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상위단 니까야의 초정법륜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나는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주석가의 설명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가래가 태어남을 초래한다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형제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갖고 주석가의 창조적 시도라고 하는 것은 과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만화하느사야라는 복합어를 자만의 잠재적 성향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초기 불교 경전과 유가사지론 자체 내의 진술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때 디가니카에 나오는 칠수면을 제시한 것은 복합을 이해하는 데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울러 해당 개성의 빨려 버전인 삼미타니카야 일본 아난다경의 내용 아니미타 암자 부아베히 만화나사야 우짜야라고 하는 무상을 갖고 자만의 수면을 버리시오도 아울러 같이 소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은요. 다섯 번째 개성에서 자만의 수면을 제거한다고 서술된 무상산매만이 성욕의 잠재적 성향마저 뿌리포와 고통을 종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는 주석가가 만화하느사야라는 복합어를 필자의 번역에서처럼 자만의 잠재적 성향이 아니라 한역 만급 수만과 같이 자만과 성욕의 잠재적 성향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문장에서 1에서 2의 내용이 도출될 수 되는 과정에 대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욕이라는 번뇌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부정관 등의 명상을 통해 성욕을 의식 포면으로 표출하는 것을 누르는 것으로는 충분히 하지 않고 무상산매를 통해서 성욕 등의 탐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인 아누사야마저 끌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자만과 성욕의 잠재적인 성향이라는 부자연스러운 독법을 채택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평전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만과 성욕의 잠재적 성향이라는 부자연스러운 독법의 이유가 무상산매를 통해서 성욕 등의 탐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인 아누사야마저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앞서 7수면을 언급했는데 이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것은 아비자누사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명의 잠재적 성향이죠. 그런데 이 무명은 자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상위다니까야 케마카시다에 보면 어떤 성제자는 우하분별을 끊었다고 해도 오치형 가운데 미세하게 발견되는 나라는 자만, 나라는 욕망, 나라는 경향을 아직 끊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앙구타라니까야에서는 아누르타 존자와 사리푸타 존자 사이의 대화에서 자만과 도고가 궁극적인 깨달음을 방해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결국 자만은 뿌리 깊은 자의식에 근거하는 것으로 무명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욕 역시 자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무상산매를 통해 자만의 잠재적 성향을 제거하는 것은 다른 잠재적 성향의 단절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평전은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무상산매를 통해서 성욕 등의 탐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인 아누사야마저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까마라가 아누사야 즉 감각적 욕망의 대상에 대한 탐욕의 잠재적 성향을 만화야사와는 별개로 보거나 너무 과하게 평가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섯 번째 사소한 것인데 표 4에서 대치명상에 분류해서 잠재적 성향의 완전한 근절은 대치명상이 아닌 명상의 결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논자가 보기에 성욕이란 번뇌를 대처하기 위해 제시된 5가지 방법이 오늘날 일반인들에게 적용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는 초기 경전 가운데 대반열반경에 보면은 그 부처님께서 열반의 여정 과정에서 누구죠? 암바빨리라고 하는 기녀가 있는 곳을 방문을 하시고요. 그 암바빨리 일행이 다 오는 것을 알고 아난다 존자가 저희들이 여인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보지 마라 하시거든요. 네, 회피의 구체적인 방법인 거죠. 마치마니까야에 보면 아사바스타라고 해서 번뇌의 경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번뇌를 대처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5번째가 피함, 회피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회피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손쉽고. 그런데 회피라고 하는 방법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결단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정말 욕망이 넘쳐나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욕망을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사실은 오늘은 그 얘기가 좋다는 내용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문화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명상의 내용을 엄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남긴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공부의 기회를 갖게 한 이영진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학술상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예, 뭐 나머지는 다 학술적인 것이고요. 특히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5번째 질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실제로 다음 주에 학술대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발표하게 될 주제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길게 되기 때문에 이따 혹시 종합토론 시간에 자리가 있다면은 하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제 좀 하면 좋은데 가장 저기는 말씀하셨듯이 7번째 부분에 대해서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의미라는 게 2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결과로서 효과적이냐, 하나는 실천 가능한 것으로 효과적이냐 2가지로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효과적이라는 거는 모든 문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1번 혹은 타인에 대해서
관상을 하던가 2번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걸 제외한 나머지 것에서 관상을 한다든가 이 부분이 제일 강력한 효과를 얻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문지에서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상을 제거하고 띄우고 제거하고 띄우고 하는 어마어마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영상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영상으로 대치한다든가 그렇지 않다면은 저는 실천 가능한 면에서라고 생각을 하면 나머지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즉 나머지 부분들에서 논란이 있는 두 번째 부정관을 제외하고 무상이라든가 고라든가 혹은 반복적인 염리심을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염리심을 개발한다라는 것은 지금 말하자면 고요히 혼자 사유로서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용적인 측면에서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권유를 하고 싶고 효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방법을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누미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보통 성욕의 그 수면을 제거하는 방법이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생에서 열반을 먼저 그러니까 이미 한번 맛보는 걸 통하는 어떤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방법은 굉장히 그 신비적 전통 안에서도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행해져 있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일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로. 오늘 첫 번째 발표, 그 다음에 토론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